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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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다. 진짜 장난 없어요. 저 지금 일주일째 옥수수 날마다 먹고 있어요. 하모니카 불 때 여기 두 줄만 이렇게 딱 먼저 먹는 거. 이렇게. 고양이는 왜 귀여운가요? 고양이 얼굴 생김새에 대해서 이 사회학자가 그런 논문을 냈어요. 얼굴이 동그랗잖아요. 기본적으로 얼굴형이 동그랗고 눈이 진짜 얼굴 비율에서 크다. 넓은 이마를 가지고 있고, 보시면 코도 되게 조그만한 코, 베이비 릴리저라고 해서 아기 해바린이라고 합니다. 이 고양이가 생긴 얼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 신생아의 얼굴 구조와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를 보는 인간들은 귀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옥시토신 분비가 돼서 동정심, 모성애 이런 것들을 느껴서 귀엽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그 숨소리가 크신가 봐요.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얼굴 이렇게 서로 계속 마주보면 서로에게 좀 위협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신뢰하고 너랑 싸울 의도가 없다. 마주보고 싶진 않다. 너의 브레스가 싫다. 먹을래? 진짜 단백질도 없는 이딴 거 꺼져버리라는 저 표정 봐. 쉬워. 잘 때도 탁탁거리고 이름 부를 때도 대답을 탁탁거리는데 항상 불만인 걸까요? 아닙니다. 정말 휘핑, 채찍질 하듯이 탁탁 에이 재수없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면 이렇게 가볍게 살랑거리는 거는 그냥 의사표현. 알아먹었어. 근데 자꾸 부르자. 귀찮아 하면은 그냥 휘핑 착착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관종이네, 관종. 관심 추구형 고양이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만져주면 막 이렇게 먹어. 딱 안 만지면 다시 만져주면 막 먹어. 이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되게 의존형 고양이가 될 수가 있어요. 보호자가 안 만져주면 안 먹고 버티는 애들 있거든요. 이거는 그 보호자가 애기한테 좀 끌려다니는 거야. 나중에 아이 독립심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오라고 해도 그냥 못 들은 척. 모른 척 하셔야죠. 근데. 우와, 아이헌트님 추석에 고향 내려와서 팬미팅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우와. 전라남도 화순군 사십니까, 아이헌트님? 추석에? 추석이요? 저 추석에 안 내려갑니다. 다음에 진짜 얄미워. 다음에 제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카페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 기회를? 고양이들 화장실을 이용을 할 때요, 야생에서도 똥자리, 오줌자리 나눠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N+1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화장실 개수가 하나만 있을 때는 대소변 나눠서 보고 싶어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몰아서 싸면서 화장실을 조금 좀 꺼려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화장실 개수가 넉넉해져. N+1이면 지금처럼 한쪽에는 감자, 한쪽에는 덩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개수는 N+1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 나눠서 보는 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안정제는 장복해도 괜찮나요? 한 달 정도 먹여도? 안정제가 원래 고양이에서 신경진통제, 아이고 허리야 이랬을 때 먹는 노령묘들한테도 사용하던 일종의 신경진통제였고요. 장기간 원래 신경진통제로서 하루에 3번까지도 투약을 했던 약이기 때문에 장기 복용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없긴 합니다. 귀여워. 배방구. 또 해주세요. 근데 마룻바닥 재질이 뭔지에 따라 좀 다른데 이미 거기에다가 스크래칭 하는 거가 적응이 되면 내가 원래 영역 표시 잘하고 내가 스크래처로 쓰던 거에 더 하고 싶지 다른 스크래처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장 좋은 거는 장판을 한번 다 다른 재질로 바꾸는 게 가장 좋겠지만 힘든 일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바닥면을 좀 드러나지 않는 깔개를 좀 까신다거나 아니면 원래 스크래처를 하는 장소 스팟에 양면 테이프 같은 거가 붙어있는 그걸 해서 그 근처에 못 가게 하시고요. 대신 스크래칭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카펫형을 좋아하는데 종이 스크래처만 10개가 있어. 절대 안 씁니다. 그런 집에 가서 보면 재밌는 게 벽지를 다 뜯어놨어. 집에 스크래처 10개인데 다 카펫형.
삼주령. 아이가 좀 좋아하는 종류를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 스크래처를 조금 제공을 해보시고 사냥놀이 같은 거 하면서 우연히 긁어보고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오, 나 스크래처 좋아했었네. 고양이는 이게 되게 많아요. 오, 나 옥수수 좋아했었네. 나 회 좋아했었네. 이렇게 경험을 처음에 안 해보면 평생 안 하는 애들이 많아서 한번 경험해보고 그때 좋은 기억이 남는 게 나 이거 좋아했었네.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스크래처는 형태랑 재질이랑 놔두는 장소 다 중요한 거네요. 다 그럼요. 구석구석 잘 돌아다니고 제가 움직이면 잘 따라오고 하는데 응. 다가가려고 하거나 교감하려고 하면 도망을 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진짜 필요합니다. 보호자와 영역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은 생겼어요. 좋은 건 생겼는데 보호자와 스킨십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는 거고 보통 고양이들이 그런 스킨십을 평소에 경험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양쌤이 그거 만든 거 있잖아요. 지시봉. 길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거리 좁히기, 코터치하고 간식 던져주고 이런 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거리를 조금씩 좁혀 나가는 거를 함께 병행하시면 스킨십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양신TV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보고 계신가요 지금? 자,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집에 고양이들이 엄마 아빠가 있을 때 엄마 쫓아다니고 엄마한테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한 90%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특징을 보면 그러니까 여자 보호자분들이 고양이에 대한 디테일 캐치가 훨씬 빨라요. 관찰도 많이 하고 세밀함에 있어서 지금 고양이가 이걸 필요로 하는구나. 얼굴을 만져줘도 여기 만져줄 때와 여기 만져줄 때 고양이가 만족하는 차이를 알고 있어. 남자 보호자들은 몰라. 그냥 막 만져. 얼굴 만져주면 좋아하더라 이런데 여자 보호자들은 우리 집에는 여기 만져주면 좋아해. 이런 디테일을 알다 보니까 고양이들도 발 뻗을 때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 집사가 훨씬 나를 디테일하게 잘 챙겨줘. 그래서 남자 집사들은 보통 궁디팡팡 기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이 좋으니까. 약간 오래 지속력 좋게 궁디팡팡을 쭉 해주니까 남집사는 약간 궁디팡팡용 기계로 쓰고 나머지 어떤 교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집사를 훨씬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고양이들의 모습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둘째가 다가가 물려고 하면 첫째가 하악질하고 도망갔는데 지금은 둘이 붙어서 물면서 레슬링을 합니다. 친해지고 있는 건가요? 고양이의 관계성은 우리가 평소에 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A라는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쫓아다니고 구석에 모는 모습, 피해면은 항상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일방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다. 한쪽이 쫓아갔다가 한쪽이 다시 도망가고 맞붙어서 레슬링을 한다. 이런 관계라고 하면 두 관계는 좀 더 평등하고 관계가 되게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이들이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밥상에서 저는 오뎅볶음을 가장 좋아해요. 근데 같이 밥을 먹는 휴모님은 비엔나 소세지를 가장 좋아해요. 각자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때는 분쟁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게 뭔가 겹쳤어. 비엔나 소세지를 내가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남은 비엔나 소세지를 집으로 가. 그럼 휴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때려봐요. 오빠! 뭐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겠죠. 비엔나 소시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이러겠죠. 셋째 고양이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그 관계성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때는 으르렁거리고 자기가 왕이야. 서열 막 잡아. 근데 사냥놀이 할 때는 내가 노는 게 1번은 아닌 거지. 그래서 그때는 좀 치여. 이런 경우에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은 충분히 단독 사냥놀이를 해주셔야지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다른 고양이들과 분쟁 상태를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따로 놀아주는 거 추가로 해주셔야 돼요. 캣휘를 타면서 크게 우는 건 왜 그럴까요? 캐틀 타면서 우는 친구들이 하나는
야, 나 개틸 탄다, 봐라. 나 탄다, 우다다, 야자자자, 잘 타지. 보통은 처음에 이제 잘한다 칭찬을 해주잖아요, 보호자들이. 그래서 이런 식의 관심을 캐틸 타면서 가장 극대화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은 친구들이 있고요. 또는 캐틸을 타면서 야생성, 각성 상태가 극대화되는 상태에서 달려! 와우! 청룡열차 타듯이 그냥 지가 신나서. 신나서 업대에서 소리를 지르는 경우, 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근데 트라우마가 지금 누적이 계속됐네. 고양이들이 병원을 가는 상황, 병원을 가는 상황은 트라우마가 생기는 상황, 트라우마가 생기는 상황은 방어적 공격성이 드러나는 상황. 방어적 공격성을 너무 심하게 보이면 뭐 어떻게 제압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리고 고양이들도 너무 흥분 상태, 각성 상태가 되면 뭐 혈당이 막 치솟는다거나 아이가 스트레스성으로 대소변 질릴 정도가 되면 몸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고양이들 병원에 가서 조금 예민해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또는 우리 집 고양이 너무 착해요, 얼어있는 경우, 무조건 병원 가기 전에 안정제 처방을 꼭 받아서 먹이시고 병원을 다니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런 트라우마가 점점 누적돼서 병원에 못 가는 상황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9살이긴 하지만 안정제 투약과 고양이 친화적인 예약제에 고양이 대기실이 강아지랑 따로 별도로 나눠져 있는 이런 환경적 요인에서 스트레스를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가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꼭 고양이 안정제에 적극 사용해 주시면 우리 집 고양이들이 정말 병원 다니기 많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고양이 사료 지금 뭐 먹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고양이들은 자기가 어떻게 생긴지 알까요? 근데 중성화 이후에 고양이들 성격 바뀌는 경우들 종종 꽤나 있습니다. 여기서 꿀 질문 많네. 모두가 궁금해할 부분.